안녕하세요. 성누가병원 한방과 여성의학센터의 김지혜 원장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은 것 알고 계시나요? 인터넷 검색창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쳐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질환의 정의가 나오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란 무배란 또는 희발배란의 배란 이상이 있으면서 임상적 또는 생화학적으로 고안드로겐증으로 인한 남성화가 있고 초음파상 다낭성 난소의 형태가 관찰된다. 이것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세 가지 진단 기준입니다. 첫 번째, 고안드로겐 혈증, 두 번째로 배란 이상, 세 번째로 다낭성 난소의 관찰.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두 개의 증상이 보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조건에 고안드로겐 혈증이 있거든요.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입니다. 여성도 원래 약간의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는 기준치 이상으로 많아지면서 배란을 억제하고 여성에게서 남성화 증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털이 많아진다거나 여드름이 난다거나 남성형 탈모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팔다리 털도 좀 짙어지고 배에도 약간 털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증상만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혈액 검사를 해보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볼 수 있는데 남성 호르몬 수치가 실제로 정상 수치 안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어도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었고 2012년도 NIH 회의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아까 말했던 기존의 세 가지 진단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이 안에서 네 가지의 표현형이 있다고 정리하였습니다. 네 가지 표현형은 이렇게 됩니다. A. 고안드로겐 혈증, 배란 이상, 다낭성 난소 증후군 관찰. B. 고안드로겐 혈증, 배란 이상. C. 고안드로겐 혈증, 다낭성 난소의 관찰. D. 배란 이상과 다낭성 난소의 관찰. A와 B타입은 가장 일반적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안드로겐 혈증과 월경 불순이 보이는 것이고요. 초음파상으로 배란이 안 된 여러 개의 난포가 보이기도 하지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 타입은 C타입과 D타입과 비교했을 때 이들보다 혈중 인슐린 레벨도 높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은 편이고요. 비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향후 대사증후군의 위험성도 높고 이상지질 혈증으로 혈관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난소 나이인 AMH 수치도 상당히 높게 나와요. 난소 나이가 너무 젊은 건데요. 난소 나이가 나이보다 너무 젊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난소가 건강하고 어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병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A타입, B타입으로 나오면요. 반드시 생활 관리를 잘 해줘야 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면 살을 빼야 한다. 이런 조언들이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병원에 갔을 때에도 이런 조언을 받거든요. 그러면은 A, B 타입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체중이면 반드시 체중을 줄이고 먹는 식단도 건강하게 짜야 합니다. 아침을 반드시 챙겨서 드시고 야식 드시는 거 있다면 중단하셔야 하죠.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인스턴트 음식, 치킨, 피자 멀리 하시고요. 혈당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마치 당뇨 환자들이 몸 관리를 하는 것처럼 단백질 및 야채 섭취를 늘리고 식후 걷기나 운동 등을 계획해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육을 만드셔야 해요. 그래야 혈당이 잘 조절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방 치료를 할 때 난소의 기능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다이어트를 돕는 치료를 병행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먼저는 스스로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해보시고 잘 안 될 때에 치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C타입은 어떠냐면요. 안드로겐 수치는 정상보다 높지만 A와 B보다는 낮아요. 그러다 보니 생리를 합니다. 가끔 생리를 안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생리를 꾸준히 한다고 느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안 할 때도 있는데 조금만 관리를 해주고 신경을 쓰면 생리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가 어느 날 초음파를 봤는데 다낭성 난소가 보인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A, B보다는 대사증후군이나 인슐린 수치가 낮은 편이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나무가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진료를 하면서 보면요. 간혹 임신하고 싶어서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생리도 잘 하는데 예상과 달리 임신이 잘 안 되거나 배란 유도제를 맞고 나서 임신이 되기도 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배란 유도제를 맞거나 먹어도 난소가 약에 반응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C타입 같은 경우에서 이런 현상을 보곤 했습니다. 이럴 때에는 생활관리도 필요하고요. 난소의 기능 자체가 건강해져서 건강한 배란이 되도록 또 틀어져 있는 호르몬 균형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방치료가 필요합니다. 평소엔 생리를 잘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생리불순이 생기거나 혹은 임신을 하려는데 임신이 잘 안 되어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D타입은 고안드로겐 혈증은 없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남성형 증상은 없는데 생리불순이 있고 초음파상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유형은 비만, 과체중 비율이 낮은 편입니다. 정상 체중이 많고 저체중도 있어요. 인도에서 진행했던 PCOS 유형에 대한 BMI, 즉 비만도의 조사를 봐도 A와 B타입의 경우는 과체중 비만의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D타입의 경우에는 과체중보다는 정상과 저체중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하면서 이런 분들을 종종 보거든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고안드로겐 혈증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하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서 살을 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의 경우에는 체중을 줄여도 생리불순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고요. 저체중인 경우에는 체중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생리불순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신체적, 정신적 소모가 많다면 이 소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정말 바쁘고 잠도 잘 못 자고 일이 힘들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소모를 줄일 수 있을지 찾아보는 게 좋고 섭취하는 음식의 영양 상태도 불균형하지는 않았는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치료를 할 때 환자의 상태와 체질을 살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몸도 약하고 소모가 많은 경우에는 자궁과 난소의 기능을 보충해주는 보약, 한의학적인 용어로 신허를 보충해주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4가지 유형을 보았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같은 진단명이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정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케어나 치료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어느 유형인지 잘 살피셔서 나에게 맞게 관리해 나가셔야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